자, 1등급 수학 그러면은 명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페이지에 물어보고 궁금한 사람 손들라 할게. 자, 21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질문 있나요? 몇 번? 5번 또? 5번 또? 자, 5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자, 질문한 사람도 들어주셔야지 스코어 카운트 하는데. 자, 그럼 다음 개인 질문 받고. 자, 9번부터 14번까지 중에 질문. 9번? 9번 또? 11번 또? 14번 또? 자, 9번 궁금하다 손 들으세요. 11번 궁금하다 손 드세요. 풀어보겠습니다. 14번 궁금하다 손 들어보세요. 14번.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잠깐만, 마이크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마이크? 오케이.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뭐 내용은 편하지? 자, P이면 Q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가정에 나와 있는 P라는 조건을 해석할게요. 자, 우리가 X 빼기 A의 정수 부분이 N이래. 그게 N점 얼마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린 얘를 X 빼기 A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겠죠. 뭐 정수분이 3이다. 그럼 3점 얼마?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음수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X의 값이 누구? A 더하기 N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N 더하기 1보다 작은,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X값의 범위다. Q 조건 보겠습니다. 자, Q는요, X 빼기 1에 대한 절대값이 2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X 빼기 1이 2A보다 작거나 같고, 자,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A값이 양수일 때만 이게 가능한데 문제에서 양수 A라 했으니까 양수 A라는 조건이 없네요.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은, A가 만약에 음수거나 그러면 Q란 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되니까 포함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A값은 양수라는 게 지켜져야 돼. 자, 더 쳐. 그럼 1 더하면 1 빼기 2A. 자, 그래서 X가 누구하고, 자, 1 더하기 2A. 그래서 자,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 근데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래서 왼쪽 집합입니다. 자, 선생님, 저는요, A 더하기 N보다 크거나 같고, 자, A 더하기 N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 자, 나는 큰 집합. 그래서 나는 1 빼기 2A 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냐면 1 더하기 2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같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뭐 N이나 X, 뭐 A까지 범위를 조사해 주셔야 돼요. 어디가? 여기 는이 없으니까 색칠하면 안 되죠. 뭐 근데 뭐 는이 붙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1 빼기 3A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똑같은 1, 1 사라지고 넘어가면 N값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뭐 부등식을 연립해 봤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 중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A만의 조건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1 빼기 3A보다 A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넘기고 나눠주시면 4분의 1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근데 얘네들이 출제율이 88%라고 그러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지네 맘대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88%까지 나오는, 뭐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 주제 부등식이 부등식에 포함되는 주제, 뭐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11번에 1번 넘기면 나누면 4분의 1. 아, 답제 2번이라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또 잘못된 건데? 아닌데? 답제 4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래? 그 혹시 뒤에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 정답 이거 1번인데? 나는 답지 보고 체크했는데 1번이라고 돼 있던데? 내가 본 거랑 네가 본 거랑 그러면 파일이,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블랙라벨처럼 오타 같은 게 있으면 좀 정정하기도 하거든. 근데 1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1번의 정답 1번입니다. 1번이면 되잖아. 오케이? 답지가 잘못된 걸로. 답지에도 수소값은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라고 돼 있다고? 해설해? 그래? 잠깐만. 1번에? 3분의 1이다. 자, A값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기억에서 잠깐만 확인해 볼게. 자,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기억에서 그런 정수 N이 존재할 조건은, 이거 설명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는 것보다는 한번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줄게. 자,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교수님, 1 1-3a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나갔다? 1-3a가 1 마이너스 3a? 얘가 0보다? 왜? 크거나 저희 a는 응. 0보다 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는 0보다 커 나갔지? 그러면 1-3a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아니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고는 다른 거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저희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계속 의견 교류하면 또 내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정리하고 얘기해 줄게. 일단은 뭐 조건은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근데 이상하네. 내가 그 분명히 답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블랙라벨은 문제 풀었는데 1등급 수학은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만 그냥 체크해뒀었거든. 그러니까 답이 1번으로 체크돼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페이지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질문. 18번 또 16번 또 20번 세 가지 나왔고 16번 궁금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18번 궁금하다? 자 20번 궁금하다? 자 개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룰대로 해야지 또 서로 억울한 게 없으니까 3명 이상 궁금한 거 하고 시간 남으면 개인 질문 할게. 자 21번부터 26번까지 중에 질문 20 25번 또 23번 또 자 23번 25번 자 23번 궁금하다? 2명? 25번 궁금하다? 3명? 오케이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P가 필요 조건 받긴 하지만 주지는 않는 요런 거를 지금 현재 찾아달라. 그러니까 P가 받기만 하는 조건을 지금 현재 계산해달라는 얘기인데 기억 먼저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은 X 더하기 Y가 XY랑 같고 자 Q라는 조건은 뭐냐면 X분의 1과 자 Y분의 1의 곱이 1이다. 요거 양변 XY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하고 Y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는 못해요. 그죠? X하고 Y가 0이면 요건 안 되잖아. 그지? 발레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고 요거는 돼요. 양변에 XY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라고 자기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니은 볼게. 근데 니은의 왼쪽 조건 P가 말이야 좀 이상한 게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 대한 여집합이면 얘네들은요 원래부터 교집합이 없어요.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하고 이 친구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모든 집합 A의 B에 대해서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 오른쪽에 Q라는 조건 뭡니까? A랑 B랑 서로 같다는 거거든. 그럼 A랑 B랑 같으면 이거 성립하겠지. 항상 성립하니까. A랑 B랑 달라서 성립하겠지. 항상 성립하니까. 요건 되는데 자 요거 성립한다 해서 섣불리 A하고 B가 같다는 건 알 수가 없겠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보기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P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다라는 거. 그게 뭐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고.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의 왼쪽 조건인 P라는 조건은요.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자 Q라는 조건은 A가 자 B와 C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된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상식적으로 A가 B에 포함되면 당연히 합집합에 포함되겠지? 근데 A가 C에 포함돼도 당연히 합집합에 포함되겠지? 하지만 합집합에 포함된다 해서 각각에 포함되는 건 요건 아니에요. 뭐 발레를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B란 집합하고 C란 집합이 있었다? 근데 A란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레가 되겠죠? 자 B하고 C에 대한 합집합에 A가 포함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또 A가 C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발레는 요게 되겠고 기억의 오른쪽 2분에서 음. XY 같은 시간이 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는 X랑 Y랑 0이 아니어야지만 올 수 있으니까 저기 X분의 1과 Y분의 1 분분한 다음 XY를 넘기면 그러니까 이제 곱하는 건 상관없는데 똑같은 얘기했는데 XY로 나눠야지 이걸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발레를 들게요. X가 0이고요. Y가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럼 되나? 발레가? X가 0이고 Y가 0이고 그럼 이거 등식 만족하잖아. 근데 이거는 만족하지 못하잖아. 분모가 0이 되니까. 그잖아? 그래서 이걸 나누기 위해선 이게 0이 아니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요건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같은 페이지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 26번까지 중에 더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갈게. 자, 선생님이 좀 잘못 푼 거 같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자, 27번부터 32번까지 중에 질문. 28번 또 29번. 자, 28번, 29번 질문 들어왔고. 자, 28번이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자, 29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참인 조건. 자, 조건이 항상 참이 되려면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자, 29번에서 요거 메모하고 갈게. 자, 항상 참인 조건이라는 말은 이거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자, 진리 집합이 자, 뭐가 돼야 된다? 전체 집합이 돼야지만 항상 참인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 두 가지 지금 현재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걸 참고해서 어떤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첫 번째 거에 부정 가볼게. 대우 명제. P, and, Q가 화살표를 받아요. 누구에게? Q에게, R에게 화살표를 받죠. 자, 두 번째 것도 대우 명제 하면 P가 화살표를 받아요. 누구에게? R에게 화살표를 받습니다. 자, 각각의 대우 명제를 한번 표현해 본 거야.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자, R이란 집합이 P와 Q에 대한 교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건 풀어서 쓰면 R이 P에도 포함되고 R이 Q에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잖아?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P하고 Q에 대한 교집합에 R이 쏙 들어간다는 얘기는 두 개 다 표현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 요거? R의 여집합. 아, 이게 정신이 없네. 맞아요. 자, 요게 R에 나달이 돼야 되니까 요게 맞고. 자, 요거 대우명제 하면 요거 맞지? 그럼 R이란 집합이 누구에 포함돼야 된다? 자, P란 집합에 포함된다. 자, 요거를 보고 니네가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 이거를 보고. 자,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데 R도 P에 포함된다. 보통 일반적인 집합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못하죠. 뭐가 될 때? 자, P가 전체 집합인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을까? 야, A란 집합이 B란 집합에 포함되는데 A란 집합이 B의 여집합에도 포함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비슷한 시리즈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응? A가 B에 포함되는데 A가 B의 여집합에도 포함된대. 그렇지, A가 공집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비슷한 시리즈인 거야.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나면 P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얘기하듯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만나게 되면 아, 이거는 바로 A가 공집합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건 좀 이해하시고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졸린가 보다. 눈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감겼어. 졸려? 밤샜냐? 자, 27번부터 32번까지 자, 3명 이상 궁금한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진행이 좀 빠르네요. 앞에 반에 비해서.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부터 38번까지 중에 질문 해주세요. 36번 또. 자, 36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P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3개는 셈보다 크다라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자, 36번에 주어진 조건은 자, A란 집합이 있는데 A란 집합이 3보다 큰 것도 있고 3보다 크거나 그 원소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놈도 있고 뭐 3보다 작은 놈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조건입니다. A의 원소 중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럼 3보다 크다와 크거나 작거나 같다로 분류하면 자,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n개. 그럼 n값이 일단 지금 현재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기호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3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n개. 근데 적어도 3개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의 부정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 부정. 그럼 반대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사실은 3보다 큰 원소가 3개다의 반대는 그러면 3보다 큰 원소의 개수가 3보다 큰 원소. 그냥 한글로 쓸게. 3보다 큰 원소가
3개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의 부정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부정이거든. 3보다 큰 원소가 3개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3개보다 작다. 3개보다? 원래가 3개보다 크다냐? 적어도 3개. 아, 적어도 3개니까 는이 붙죠. 그럼 이거 반대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3보다 큰 원소가 3개보다 작다는 2개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번하고 같은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연수기 때문에. 자, 자연수는 3보다 같다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은 얘기 되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3보다 큰 게 부정 아니에요? 3보다 크다는 거에 부정을 안 한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왜 대우명제나 이런 걸 할 때 부정을 할 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전제 조건은 A의 원소라는 전제 조건 아니에요? A의 원소라는 전제 조건도 있고 3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전제 조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대우명제나 이런 어떤 부정을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경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얘는 근데 논란의 요지가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것도. 내 생각이지만 자 문제 볼게. P의 부정.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 그럼 혹시 생각하는 답이 있어? 혹시 이 중에 2번?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일단 우리가 객관식인 경우에 고르는 방법은 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제가 만약에 참이잖아? 그럼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거짓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2번이 혹시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P가 참이 되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보다 큰 원소가 적어도 3개인 예를 들어 A란 집합을 뭐로 잡으냐면 1, 2, 3, 4, 5로 한번 잡아볼까? 그럼 이거는 P라는 조건을 참고하는 명제 맞지? 그런 집합 A 맞죠? 근데 2번이 지금 현재 뭐냐면 원소 중 많아야 3개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지금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많아야 3개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2번도 참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그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하나 들었고 근데 2번이 만약에 그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2번에 해당해서는 이것이 거짓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는 P가 거짓이잖아요. P가 거짓이다? 왜?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 다시. 미안. 자, 적어도 큰 3은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나? 그럼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 4, 5, 6 되고 근데 이러면 2번은 또 뭐가 되는 거야? 2번. 자, 많아야 3개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1, 2, 3이니까 또 맞는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거에 대한 부정도 참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일단 뭐 객관식상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금 부족한 설명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잖아. 어디까지를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의견이야. 이 문장, 이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3보다 큰 거의 개수가 사실 중요한 거라. 3보다 큰 거? 그게 이제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좀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해줄게 그러면. 알겠지? 자, 36번 이렇게 좀 해결이 됐을까? 딴 친구들은 이해가 돼. 같이 질문했던 친구들은. 다 같이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부터 43번까지 중에 질문. 몇 번? 39번. 또 39번 말고 질문. 자, 39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명 이상 할 걸 그랬나? 3명 이상이 너무. 자, 44번부터 49번까지 중에 질문. 자, 44번부터 49번까지 중에 질문. 있을 텐데 왜 또 질문을 안 하시고 그래? 소심하게. 자, 44번부터 49번까지 중에 질문.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손을 안 들까요? 그래, 다음 시간부터 시험 보면 이제 다 뭐 밝혀지겠죠 다들. 자, 50번부터 55번까지 중에 질문. 여긴 있을 텐데. 50번 또? 51번 또? 52번 또? 자, 50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51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52번 궁금하다 손 들어볼게요. 52번 다시 52번. 간절한 눈빛이라서 아니 룰대로. 자 50번 5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야 50번 문제는 조금 독특해 문제가. 이게 왜 사실 독특하냐면 자 누가 참이고 거짓이고 우리가 명제처럼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지금 현재 두 가지씩을 얘기하고 있어. 각각의 사람이. 근데 각각의 사람이 얘기하는 두 가지 진술 중에 한 가지는 진실이고 한 가지는 거짓인 거야. 그래서 누구를 사실은 먼저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상관없거든. 근데 해설해보면 A를 기준으로 하라 했거든. 그럼 혹시 다른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설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 기준으로 해볼까? 누구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 해설대로 해? 아니면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그래,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굴 기준으로 할까, 재현아, 그러면? A, B, C, D 중에 골라. 너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테니까 기준이나 골라. 누구? C. 자, C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보세요. 자, 해설에는 사실은 A가 얘기한 두 가지 얘기 중에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무슨 있을까? 이것이 참이라면 무슨 있을까? 찾았는데 C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C가 두 가지 기준을 하고 있어요. 나는 1위다. 그리고 B는 4위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바로 뭐냐면 자, C가 얘기한 나는 1위야 라는 말이 진실이고 B는 4위야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해. 자, 보세요. C가 지가 1위래. 그럼 혹시 자신이 1위라고 혹시 주장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1위라고 주장하는 E의 의견을 보세요. E가 지금 현재 A가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의견에 의해서 E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나는 4위 그리고 A는 1위, 이거 중에서 A가 1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C가 1위인 게 진실이라면 C가 1등 들어갔으니까 A가 1등이 될 수 없거든. 그럼 이것이 거짓이겠죠? 그럼 얘가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바로 뭐가 된다? 4위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럼 또 4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C가 4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C라는 친구가 그럼 나는 4위, 그럼 A는 1위가 거짓이고, 그럼 잠깐 다시. C는 나는 1위, 아이고 씨, 정신 차려. 자, C, 나는 1위가 진실. 얘는 거짓말. B가 4인 거 거짓말이죠. B가 4인 게 거짓말이고, 그럼 그거에서 2가 얘기하는 자, 나는 4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에 대한 등수를 조사해보면 일단 1위가 지금 현재 C, 그리고 4위가 지금 현재 E, 얘가 4위인 상황이고, 여기서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A가 1위 아니야. D? D가 뭐? D가 400. 자, D가 응? D가 400이라고 했는데. D가 4등이라 했는데 D가 어디 4등이라 했어? 아니, E가 4등이라 했는데 D는 5등이라. 응? 얘가 2가 4위라 한 거랑 D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D가 5위라 했으니까. 또 그러네. 야, D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D가 나는 4위, 3위, 그 2가 5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2가 4위로 결정됐으니까 얘는 거짓이고, 그럼 D가 3위, 모순됐네요. 모순된 거 알겠어? 자, 잠깐만, 여기 잠깐 보세요. 나름대로 또 니네끼리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야, 봐봐. 2가 4위야. 여기다 2가 4위라고 정리해놨겠구나. 자, 2가 4위. 근데 2가 4위면 D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자, D 자기 자신이 3위다? 아니면 2가 5위다? 이게 거짓이 되거든. 2가 4위가 되니까. 그럼 이게 참이 돼야 돼요. 그럼 D가 3위가 되면, D가 3위가 되면, 잠깐만. D가 3위가 되면 일단 무슨 아닌 거. 자, D가 3위면은 A가 갖고 있는 얘기를 또 봐야겠네. 자, 그럼 얘가 A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A가 3위다? D가 2위다거든? 근데 D가 지금 현재 몇이냐면 3위니까 요거 거짓이고, 그죠? 요게 진실이 돼야 되거든? 그럼 A가 또 3위가 돼야 돼. 그럼 3위가 두 명이 되니까 이건 모순이다. 이쪽 내가 좀, 아니야. 참 찾아볼게, 밑에 쪽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야, B가 4위라는 게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모순이었고, 그럼 두 번째. 자, C가 얘기하고 있는
C가 1위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고, 그럼 B가 4위라는 게 요게 이제 진실이 된 거예요. 자, 등수도 해볼게.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중에 일단 B가 4위가 된다는 게 이제 진실이 된 거야. 자, B가 4위라는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B나 4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있나요? B나 4위. 2가 있죠, 2. 자, 2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했어? 2 자기 자신이 4위거나 아니면 A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이미 B가 4위를 차지했으니까 2가 4위가 될 수는 없고 그럼 A가 1등이 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A가 1등이 돼야 돼요. 자, A가 1등이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언급으로 가느냐? 자, A의 추론으로 갑니다. 자, A가 3이거나 아니면 G가 2위라고 얘기했는데 자, A가 이미 1이죠? 그럼 A가 3이라는 게 거짓이 되죠? 그럼 G가 2인 게 또 참이 돼요. 그러니까 G가 또 2위가 돼야 된다. 자, G가 2위인 걸 가지고 또 추론을 해야 되는데 G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2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B죠. 자, B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냐면 나 자기 자신이 2위거나 아니면 C가 3이다. 근데 이미 2위는 결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고 그럼 C가 3위가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A, C가 3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A, B, C, D, E가 이제 마지막 5등이 되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돼버렸네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진실인 거지. 이 문제의 원래 의도가 이거니까. 자, 그래서 공동 3등. 문제 안 맞아. 그리고 저런 친구도 있어요. 공동 3등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친구 있는데, 따라와 있다가, 자, 50번 문제 그랬고, 자, 공동 등수는 있으면은 사실은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꼼꼼한 그런 거, 칭찬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꼼꼼한 친구네요. 꼼꼼한 친구예요. 자, 51번 가겠습니다. 51번. 야, 51번도 또 나왔네. 반드시 참인 조건을 찾으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51번에 자, 다음 4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참인 것. 반드시 참인 조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인 것을 찾아달라. 그럼 이거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야, 일단은 51번에 나와 있는 근데 4가지 집합에 대한 벤더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초반에 주어져 있는 PQR에 대한 그림을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가조건이 뭐래? P, 교집합, Q가 R에 포함돼야 된다. 자, P하고 Q에 대한 교집합은 여긴데 얘가 R에 포함되기 위해선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P하고 Q에 대한 교집합이 R에 포함되기 위해선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바로 가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중. 자, 나가겠습니다. 자, 나는요 P가 누구에 포함되니? Q 또는 R에 포함된대. P란 집합이 Q와 R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이 된대. 야, 이 P란 집합이 Q와 R에 대한 합집합에 포함되기 위해선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지 만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자, P란 집합이 Q와 R에 대한 합집합인 이 집합에 P가 포함되기 위해선 저기 있는 놈에 원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란 조건을 보면 이제 S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일단 먼저 여기 정리 좀 해볼게. 야, P란 집합은 R에 포함되니? P란 집합 R에 포함되니? P란 집합 R에 포함되니? 내 P란 집합 S에 포함돼 Q에 포함되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 바로 뭐냐면 P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이 2가지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이거 아무리 전개해도 이거 못 나올 거야. 이거 아무리 막 전개하고 정리해도 P가 R에 포함된다는 걸 유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했지. 자, PQR에 대한 일반적인 벤더 그림 그리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선 어디에 원소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P가 R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 보세요. R이 S에 포함돼요. 자, 근데 P에 대한 여집합이 S에 포함돼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거 보면 누가 전체 집합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가 전체 집합이죠. 자, P가 S에 포함되는데 P에 대한 여집합도 S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집합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바로 S가 전체 집합임을 얘기하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0번, 51번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네요.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없다면 넘어가도록 할게.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야, 근데 사실은 토요일날 1부, 2부 수업이 나눠지는데 일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요일이나 날짜, 시간을 바꿔서 오면은 이어서 바로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바는 오늘 불량라벨을 못 끝냈는데 지금 니네 이렇게 질문한 추세로 봐선 여긴 불량라벨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시간에 왔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1부로 왔다. 그러면은 1교시 때는 불량라벨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번 주는 1부에 왔는데 다음 주는 2부에 왔다. 그럼 불량라벨도 못 듣는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가 오는 시간대에 오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56번부터 61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주세요. 59번, 58번. 58번, 60번. 자, 58번 궁금하다 손. 2명. 59번 궁금하다 손. 1명. 60번 궁금하다 손. 1명. 자, 개인 질문 꼭 할 테니까 개인 질문 꼭 받아주세요. 오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넘어갈게. 자, 62번부터 66번까지. 여기 뭐 도전 문제인데 선생님 한번 좀 여기는 풀어봤어요. 혹시 여기는 좀 또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풀어봤는데, 자, 이건 그냥 한번 물어볼게. 그냥 풀어는 봤지? 고민을 해봤지?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해줘. 62번 궁금하다 손 드세요. 62번, 63번 궁금하다. 63번 풀어볼게. 64번 궁금하다. 65번 궁금하다. 65번. 자, 66번 궁금하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문제 풀고 불량 레벨 넘어가고 나머지 꼭 개인 질문 받을게요. 꼭 해. 우리 지호는 항상 꼭 하잖아. 그지? 꼭 해. 딴 친구들도. 선생님 쉬는 시간 하고 내려가면 선생님 내려가시면 안 된다. 개인 질문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63번 문제 볼게. 봐봐. 야, 10의 약수면 6의 약수다? 이거 원래 거짓이죠? 그잖아? 거짓이잖아? 야,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의 발레가 뭐죠? 발레가 뭡니까? 누구하고 누구죠? 발레. 발레 5하고 10이에요. 그러면은 이놈만 진리집합, 전체 집합이 이 친구만 원소로 안 가지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이 지금 현재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1, 2, 3, 1, 2, 3, n을 원소로 가는데 만약에 정의역 자체가 1, 2, 3, 4 중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럼 이 10의 약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1, 2, 50을 원소로 갖지 않아요. 전체 집합 중에서 이것을 참으로 하게 되는 1과 1을 원소로 갖겠죠. 자, 6의 약수도요. 1, 2, 3, 6을 다 원소로 갖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1, 2, 3을 원소로 갖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n이 뭐만 아니면 된다. 이 명제의 발레에 해당하는 5하고 10만 아니면 된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미 1, 2, 3, n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n 값은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도 아니고 10도 아니면 자 10가지 원소에 대해서 10가지 원소 중에 12하의 잔수죠. 자 1, 2, 3, 5, 10이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n값은 4, 6, 7, 8, 9 이렇게 되나요? 4, 6, 7, 8, 9 오케이. 자 이걸 더해주시면 자 이 명제도 실수 전체 집합, 뭐 자연수 전체 집합은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만 전체 집합을 제한하면 일반적으로 거짓인 명제도 참이 될 수 있다는 게 63번이 하고 싶은 얘기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65번 문제를 볼 텐데, 야 뭐 참인 건 증명하면 되고 거짓인 건 발레 들면 되잖아. 야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자 볼게.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었는데 P가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이다. 근데 다음 조건 중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 자 P가 자 65번인데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즉 P는 뭐라고 돼 있어? 알파는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골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놈들이 Q의 후보들이 되는 건데
알파하고 베타가 켤레 복소수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골라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과연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켤레 복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켤레 복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큐. 자,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게 실수. 요거는 발레를 바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실수면 돼요. 자, 알파가 1이고요. 베타가 1인 경우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건 실수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도 실수지만 둘이 서로 켤레 복수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탈락. 디귿이 먼저 쉬우니까 할게, 디귿. 자, 알파 베타 볼게.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이 같아.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 실수야. 그럼 이거는 어떤 발레 가능하냐? 알파랑 베타랑 같은 그냥 1이야. 자,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른이란 얘기 없죠. 두 복소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실수 부분 같은데 곱해도 실수인데 그럼 너도 1이고 나도 1이고 그럼 이런 친구는 서로 켤레 복소수라 할 수? 잠깐만. 1하고 1 1하고 1을 켤레 복소수라 1하고 1을 켤레 복소수라 켤레 복소수. 아, 실수분 갖고 허수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허수분이 없는 건 켤레 복수를 할 수 없고. 오케이? 자, 니은 볼게. 잠깐 쌤이 좀 또 정신 나갔어요. 알파 베타는 실수.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는 순허수. 이건 된대. 왠지 확인할게. 보세요. 야, 알파가 A 더하기 BI고 베타가 임의의 C 더하기 DI라고 놓고 보면 그걸 둘을 더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C 플러스 B 더하기 D만큼의 I가 되는데 자, 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돼서 B랑 D가 서로 반대. 자, 근데 알파 대 베타를 빼요. 자, 얘에서 얘를 뺐어. 자, 알파 빼기 베타를 해주시면 자,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만큼의 I가 되게 되는데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실수 부분은 같으면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우리 둘은 서로 켤레 복소수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밥 먹고 수업하기 참 힘드네. 선생님이 어제 그 농수산 시장을 갔어요. 애들이 과일을 워낙 확 좋아해가지고 과일 사러 갔는데 무화과라고 혹시 알아? 무화과? 무화과? 우리 보통 말린 걸 많이 먹는데 무화과 생 무화과가 있더라고. 근데 엄청 싸. 그래서 이거 자주 못 먹어도 본 거니까 좀 많이 먹어야지 해서 열 몇 개 들었는데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도매시장 가니까. 그래서 3박스를 샀어요. 16개 들은 걸. 그래서 집에 이제 2박스 갖고 하나를 이제 교무실 갖고 와가지고 먹어야지 하고 이제 막 깨끗이 씻어서 막 겁나 먹었어. 근데 이제 먹는 법을 보니까 꼭지를 따고 먹으면 된대. 그래서 꼭지를 땄더니 뭐 이게 하얀 게 나와. 그래서 이게 뭐 몸에 좋은 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 먹으면서 이렇게 먹었어. 근데 먹고 나니까 입이 따끔따끔 거네. 그래서 내가 무화과 알러지인가? 하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알아 혹시? 그 덜 익은 무화과는 있잖아. 그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요소가 그 꼭지 부분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쪽쪽 빨아 먹었던 게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입술이 지금 분해가 된 거지 약간.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계속 입술이 따가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근데 몇 개를 이게 선생님한테 드시라고 이렇게 줬었어. 뒤에는 해서 이거 하나 드세요 했는데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냥 꺾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선생님도 이렇게 쪽쪽 빨아 먹거든.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입술이 따가운데 왜 따가운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야 교문 선생님들이. 비밀이야 이건 비밀. 이거 유튜브 보는 선생님 큰일 나요. 1의 킬로그램이 맞는 거 같아. 1의 켤레복수수가 1이다? 맞나? 근데 1의 켤레. 근데 아까 그게 좀 약간 찝찝하긴 했는데. 센에 나오면 맞는 거. 어? 실수의 킬로그램은 실수로 똑같다고. 아 그래? 세니 또 뭐 바이블은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발레를 다른 걸 들면 되죠.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의 실수분이 같은데 곱한 게 실수다. 뭐가 있을까요? 순허수? 오케이. 0 더하기 2i랑 자, 0 더하기 i랑 뭐 일단 뭐 실수분은 같은데 곱한 게 실수가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발레가 돼서 서로 켤레복수를 할 수는 없다. 켤레복수.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66번 문제를 보면은 말이야. 야,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이게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야.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야,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어. 근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A란 집합이 몇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A하고 B가 공유하는 원소의 개수를 X개, 그럼 얘만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를 N-X개로 놓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P라고 하는 조건을 기호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A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B에 속한다는 얘기는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P라는 조건 되는 거 맞니? 그잖아? 그럼 나 P 볼까요? 그럼 나 P는 뭡니까? X가 2보다 작다가 바로 나 P라는 조건이 될 거야. 근데 얘하고 누구하고 자 A의 원소 중에 적어도 두 개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n-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바로 Q라는 조건이 되게 되는데 근데 얘와 얘가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 같은 얘기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같은 얘기. 그럼 내가 얘를 정리를 해요. 넘깁니다. xn이 작거나 같아. 넘기면 n 빼기 2고 근데 얘는 는이 없고 얘는 는이 있는데 어떻게 갖다 줄 수 있느냐. 자 근데 중요한 건 x 개수는요. 뭐 자연수 정수기 때문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4보다 작다랑 이거 같은 거 아니야? x가 정수 범위라면? 그럼 여기는 2하고 n 빼기 2의 사이 관계는 n 빼기 2하고 2가 같은 건 아니고 그죠? 자 등호가 있는 쪽에 1을 더해 준 것이 등호가 없는 쪽과 같아야 된다. 요 예를 들면 이 둘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정수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말이지. 자연수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그래서 요거 넘겨주시면 n값이 얼마다? 3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등급 수학 문제 풀이가 됐네요. 야 근데 이 중에서 이 마지막 페이지 중에 룰을 어기는 건 아니고 64번만 해결하고 가게. 64번. 64번이 조금 유명한 문제라 64번만 해결하고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블랙라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64번 문제 혹시 다들 어떻게 좀 해결됐어요? 64번? 자 고민할 시간을 좀 한번 줘볼까? 자 64번 있잖아. 지금 이 사람이 휴가를 갔어요. A일 동안 휴가를 갔어. 근데 비가 오지 않은 오전 또 비가 오지 않은 오후 근데 이제 오후에 비가 오고 오전에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었고 같이 이렇게 비가 온 날이 없었고 자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온 날이 8번 있었다. 이 말이 되게 좀 표현이 좀 약간 독특한데 자 64번 야 A라는 집합을 오전에 비가 온 날 자 B라는 집합을 오후에 비가 온 날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벤 그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전체 집합은 A1이고 자 휴가일이고 자 비가 근데 자 다 조건을 먼저 볼게.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모두 비가 온 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다라는 조건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비가 오전에 비가 온 날을 애가 A 자 오후에 비가 온 날을 B 근데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둘 다 비가 온 날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원소 개수를 A, B, C라고 한 다음에 거기 주어져 있는 가, 나, 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어떤 식을 제공하는지를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은 오전. 자, 오전에 비가 온 날, 오전에 비가 오지 않은 날. 그래서 B 더하기 C의 값이 얼마다? 얘가 5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나란 조건. 자, 비가 오지 않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에 비가 오지 않은. 여기가 오후에 비가 온 날인데 오후에 비가 오지 않은 A 더하기 C는 얼마냐? 7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고. 자,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인 A 더하기 B의 값이 8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쫘라락 더해주면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2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휴일 전체 양은 얼마다? 10일이다. 뭐 이 정도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64번 문제.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5분 가진 다음에 불능라벨 풀겠습니다.